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오늘 디지털 카메라 제가 업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쓰던 거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팩트형 카메라라고 해서 2000년대부터 사용하던 최근까지는 아니겠네요. 컴팩트 카메라 사용하지 않은 지가 한 5년이 넘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사용하던 업무용 카메라만 이렇게 가져나온 거고요. 개인적으로 쓰는 뭐 DSLR, 취미용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략적으로 한 70여 대 정도 되는데, DSLR 관련해가지고는 한 200종 정도, 요거에 한 3배 정도는 더 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략 한 300종 정도를 보관해 놓고 있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노트기어라는 웹진을 제가 2000년 운영을 하면서 2000대 정도의 노트북 리뷰를 등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뷰하지 않았던 제품들, 사용했던 제품들도 한 1000여 대 정도 되니까 총 3000여 대 정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000대 사용했다 그러면 뻥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실제로 노트기어에 가시면 2000여 대 있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런 오래된 노트북도 한 300여 대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PDA도 뉴튼, 뭐 조나다, 또 팜, 클리어 비롯해가지고 또 스마트폰 최근 것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또 보관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사용했던 제품들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왜 그렇게 디지털 제품들에 빠졌는지. 아마 이런 테크놀로지, 제가 원래 그 엔지니어가 좀 되고 싶었었는데, 가장이 좀 일찍 돼가지고 전혀 다른, 좀 꿈과는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이런 제품들에 빠져서 기술에 탐닉을 했었던 그런,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와, 이렇게 과도기에도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전에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즐거움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구나.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엔지니어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영혼까지 갈아 넣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얘기할 때,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그 제품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지나간 과도기적인 제품이라 해서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제품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최신 스마트폰, 또 전문가용 카메라,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차세대, 또 자율주행, 이런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 제품을 지금 리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리뷰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억에 남는 제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디지맥스, 그 캐녹스의 디지맥스 V4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통해서 국산 카메라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본격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린 시기입니다. 우리도 일본 제품을 다 도와줘! 참자! 네,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능도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D 시리즈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다 동작이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도 현역으로 쓰기 위해서 성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요 S630. S630 있고, S730 있고, S850 있고, S850은 이 모델이죠. 네, 비슷한 디자인의 화수만 높은.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왜 기억에 남냐면, 요게 19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출시된 제품인데, 그래서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이 가격 파괴 종목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이걸 10대를 구입을 해서 업무용으로, 그 외부 촬영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6대밖에 없어요. 4대는 저희 예전 직원 서랍 안에 어딘가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건 역시도 잘 작동합니다. 네. 삼성에서도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이런 귀여운 카메라도 출시된 바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삼성이었고요. 캐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익서스. 네, 익서스 시리즈. 정말 디자인도 너무 멋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티타늄 외장으로 했었던 900ti 이 모델 정말 대단했었죠, 인기가. 뭐 니콘은 DSLR 위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몇 종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후지도 S1 프로, S2 프로 당시에 이런 걸 사용했는데, 후지가 사실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요 제품이 그 파인픽스 F71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15년도 넘은 제품인데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후지는 특유의 색감이 있어서 아직도 많이 하지만, 소니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FV505. 요게 그 하이엔드 카메라, 본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붐을 일으킨 대단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이 로보팔 같이 생긴, 이 로보팔이었어요, 별명이. 그래서 F828까지, 717을 거쳐서 828까지 연결이 되는. 근데 이제 휴대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단종이 됐고, 이제 새로운 이런 일반적인 형태로, 이런 R1 형태의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었어요. 뭐 미국 HP라든지
어떤 독일제의 컨슈머 제품들은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뭐 한 30년 된 디지털 카메라 같지만 놀랍게도 이거 2005년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포토스마트 720이라는 HP 제품인데 진짜 무식하지 않습니까? 성능, 속도, 그 다음에 뒤에 이 LCD장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감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제품들은 이제 렌즈, 그 다음에 시네마 카메라로 유명하죠. 전문가용. 컨슈머는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이런 데에 공들이지 않겠다. 뭐 그런 심산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5년 전에 출시되어 있는 이런 V505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제품을 구입을 소비자들이 했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캠코더도 삼성 제품들을 초기에 많이 썼어요. 보시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듀얼캠. 요게 이제 캠코더와 카메라가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없는 구성이죠. 밑에가 캠코더, 위에 카메라인데 이걸 왜 분리를 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미지 프로세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캠코더는 높은 배율의 광학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미지 센서를 키우면 이 렌즈의 직경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렌즈 수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 뭐 12배, 뭐 20배 줌 렌즈의 기능을 넣으려면 이 이미지 센서가 작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이미지 센서는 화소 처리 능력이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초당 30프레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SD나 HD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80p 정도로 밖에는 구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틸 이미지로 촬영을 잡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400만 화소, 뭐 500만 화소 카메라를 넣으려면 이렇게 새로운 구조의 이미지 센서와 렌즈를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밖에는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 센서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뭐 손톱만한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에서는 1억 화소가 구성이 되니까 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삼성에서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소개시켜드릴 만한 제품들이 많은데 지금 뭐 리뷰를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과도기적인 제품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자들이 노력을 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다채롭고 흥미로워지고 풍요로워진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20년 전에 이제 배터리 엔지니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두세 배, 길게는 10배 이상 수명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그게 말이 돼?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배터리를 관리를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 두 제품인데요. 카메라에서는. 요거 2000년도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요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DVM-5라는 JVC, Japan Victor Corporation. 빅터 제품의 해외 수출판은 이제 JVC로 나왔던. 근데 요게 보시면은 그 배터리가 상당히 원래 그 탑재되어 있는 순정 배터리 맞습니다. 그리고 좀 용량이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좀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거를 20년 정도 제가 관리를 한번 꾸준히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관리를 했었습니다. 결과 이 배터리가 아직도 잘 살아있어요. 보통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캠코더 같은 배터리 일반적으로 관리 안 하고 쓰면은 한 2, 3년, 뭐 3, 4년 정도 쓰면은 배터리 성능이 열화가 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20년 지난 지금 시점에도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의 용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005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이니까 16년 됐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순정 배터리 상태 그대로입니다. 소니 인프 리튬 배터리 그대로 출시된 그 상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도 보시면은, 배터리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3CMOS 센서가, 3CCD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CCD하고 CMOS하고는 뭐 구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요 F828, 요것도 관리를 하는 기종인데요. 요것도 지금 배터리, 순정 배터리 상태 그대로인데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배터리도 초기 출시됐던 상태에서 한 80% 정도 여전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후속으로 나왔던 R1. 요것도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이제 노트북도 한 2대 정도. 얼마 전에 그
15년 된 노트북 배터리 잘 작동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오래된 한 15년 이상 된 것들이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한 10종 정도 되는데요. 요건 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수시로 충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리하실 때 관리를 잘 하시면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처럼 또 스마트폰처럼 또 노트북처럼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의 2배 혹은 5배 이상,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수명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몇 년 안 타고 팔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지구를 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집을 사고 이런 물건을 사고 소유를 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남 눈치 안 보고 언제든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을 사는 거지 그 물건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체도 뭔가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숨, 브레스가 빠져나가면 우리 게 아닙니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어딘가에 흡수가 돼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모든 지구상의 물질들은 이 Circle of Life, 이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값지게 그리고 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구의 관리인이에요. 빌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새를 얻게 되면 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이렇게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있지. 우리가 죽게 되면은 더럽히거나 뭐 이렇게 좀 낭비했던 것들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집중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희토류, 이 자원들을 자꾸 캐내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나오고 정말 이거 지구를 병들게 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좀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구성원으로서 빌려 쓰는 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관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럼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는 과방전, 과충전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알려진 가장 상식적인 지식이 방전 20% 이하로 떨어뜨리지 말고 80% 이상은 되도록이면 충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20% 위에서부터 80% 아래까지 60%를 플래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래터가 해발 2000m의 평평한 지역을 플래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유지되는 이 구간. 플랫한 토크 구간이 가장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그런 구간이 가장 좋습니다. 왜? 이게 과방전, 배터리가 지나치게 방전이 되면은요. 이 그래파이트 층을 이제 구리 호일이 감싸고 있는데 그 구리 호일이 이상 이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적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덴드라이트라는 물질이 생겨서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80% 이상으로 계속 채워놓게 되면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압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보통 공칭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저장 양식은 셀당 전압, 표준 전압이죠. 요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3.7V입니다. 3.7V라 그래서 3.7V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전압 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4.2V 정도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V 이상으로 이게 뭐 4.25V, 4.3V까지 가게 되면 셀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가장 좋은 게 한 3.8, 3.85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 80%까지 그렇게 해서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의 셀이 망가질 위험이 그만큼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충전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배부른 현상이 벌어지죠. 그게 가스가 차서 그래요. 그 가스가 차는 현상이 이제 스웰링이라는 현상인데, 그거 이렇게 바늘로 빼서 이렇게 빼시는 분 계신데, 큰일 납니다. 그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에서 그런 현상 많이 나는데, 이 폴리머가 고분자잖아요. 그 고분자, 거기서 나는 가스가 유독가스예요. 그 오음진리그에서 의해서 살인가스, 그걸로 고분자 태워가지고 만든 가스입니다. 예전에 유태인 악살할 때도 그 고분자 화합물질 태워가지고 그 가스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게 배터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플래토 구간을 잘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토 구간을 좀 좁게 쓰면 좁게 쓸수록 좋아요. 가장 좋은 게 그 50%에서 80%까지 30%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지 않나? 그런데 충전을 생활화 하시면 좋아요. 보통
한 70kWh 배터리면은 이제 30% 정도 되면 한 100, 한 2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120에서 한 130. 그러니까 출근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시는 분이 3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한다. 그 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전을 습관화하게 되면 퇴근하시고 나서 잠깐 뭐 한 2, 30분 물려놓으시면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그 정도면 한 30% 정도 차거든요. 50kW 충전기라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나는 전기차 얼마 안 타고 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또 철학적인 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차를 다음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차의 수명은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충방전 500회. 그러면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충방전 500km 25만 km를 타고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게 그 수치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수명이 3배, 4배 늘었습니다. 그럼 100만 킬로까지도?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차는 지구 자원을 덜 낭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빌려 쓰는 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최소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할 때 남 좋은 일 시킨다. 남 좋은 일 시키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뭐 물 또 자원 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먼저 살다 가신 선배님들 선조들이 갈고 닦아놨던 그 기반 아래서 또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구인으로서의 도리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을 여러분이 그 플래터 구간 잘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잦은 충전들은 부담돼 하시는 분들은 20에서 80, 60%그 구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0에서 100이라고 해도 그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용량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밑에 몇 퍼센트, 가장 위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그래서 SOC 100이 전체 배터리의 총 용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 그 상태에서 한 400회, 500회를 보장을 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하면서 잘 관리해서 수명을 늘리게 되면 이 배터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기차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지불해서 샀으니까 그만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재화는 어차피 내가 남 눈치 안 보고 빌려 쓰는 그 나의 소유권, 사용권을 얻는 거니까 이 사용권을 남에게 넘기더라도 그 사람들도 잘 쓸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안목과 그리고 또 이타적인 생각을 좀 갖는 게 우리가 지구에 머무르는 동안 한정된 수명을 살면서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는 또 빌려 쓰는 입장으로서의 합당한 도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강좌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간혹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이나 또 뭐 검색을 한 지식들이 사실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 체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는 100% 정확합니다가 아니라 저희 정보도 놓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그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알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분명히 비구석 허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 보시고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고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계산 끝나고 검사하듯이. 하지만 저희도 1차 가공,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정보의 1차 가공자로서 그 정보의 오류가 최대한 없어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보고 피부로 만지고 체득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뭐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또 뭐 차량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자주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자꾸 메일이 오거나 연락이 옵니다. 뭐 기부를 좀 하라. 내가 뭐 좀 필요한데 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 님에겐 별거 아닌데 뭐 몇 대 해주는 거 뭐 어렵겠느냐. 뭐 이렇게 오니까 너무 곤란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 개인 박물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제가 사용했던 실제 기기들을 전시해 놓고 이 제품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반대로 이렇게 써놓는 그런 박물관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딸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도통 이런 데 관심이 없네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뭐 자주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좀 부담감이 좀 있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뭐 특히 뭐 라이카 관련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가의 제품들이 몇 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정보들만 저희가 한정적으로 선별을 해서 너무 이렇게 또 저는 어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뭐 제가 노력했다기보다는 많이 운이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컨텐츠로 또 정확한 지식으로 가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다시 이렇게 제가 받았던 혜택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다? 뭐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결론은 전기차 배터리 잘 관리를 해서 충전 한 50%에서 80% 이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20%에서 80% 플래토 구간을 잘 지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배터리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전기차를 정말 잘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전기차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좋은 가격에 만약에 제가 내놓게 되면 제 전기차 사시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50에서 80 이 구간을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입하는 전기차를 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배터리 관련된 전문적인 얘기는 많이 했고 지금 뭐 무거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복잡한 얘기들은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